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프로페셔널입니다. 예, 유니버셜 뮤직, 전 유니버셜 뮤직에 계셨고, 현재 스타트업 컨설팅 등 하고 계시는 미국의 변호사 여수진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이제 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하시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미국 변호사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업무 쪽을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멀티 커리어를 쌓는 노하우에 대해서 어,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제 경험을 공유를 드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더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고요. 대학교를 이제 제가 이화여대를 가서 이제 다니다가 어, 학교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면 무조건 놀 줄 알았는데, 대학교를 가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처럼 굉장히 너무 치열했고, 어, 이화여대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학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좀 좌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좀 좌절을 하고, 학교가 이제 생각보다 재미도 없고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 그때는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그때 유학원을 하셨는데 아들을 어학연수를 보내놨더니 한국 애들끼리 맨날 몰려다니면서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고 영어는 하나도 안 늘었다고 어학연수 보내면 뭐 돈만 낭비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어학연수보다는 그 미국 학교에 가는 게 어떻겠냐. 학교에 가서 이제 어, 그 미국 학생들이랑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영어를 배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 SAT랑 토플을 이제 부랴부랴 쳐서 인디애나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어, 제가 이제 왜 인디애나로 갔냐면 간단한 이유가 저희 사촌 언니가 거기 이미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아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인디애나에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그래 인디애나 보내면 우리가 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디애나로 가게 됐고요. 어차피 이제 저는 그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제 인디애나에서 있다가 어, 다시 이화여대로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그때 이제 인디애나 사촌 언니가 있는 인디애나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애나의 미술사 전공으로 이제 제가 미술사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술사 전공에 이제 음악 부전공으로 해서 인디애나에 이제 들어가서 미국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음, 어, 이제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수능 영어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갔는데, 이게 회화 영어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고, 어, 처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어, 거의 못 알아듣고 뭐 여기저기 단어 몇 개만 알아듣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숙제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잘 안 되는 영어로 혹시 다음 주까지 뭐 해와야 되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시면서 너 수업에 안 들어왔었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기를 거쳐서 이제 처음에, 첫 학기, 둘째 학기는 굉장히 이제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고, 어, 제가 그 시험은 그래도 한국에서 그런 수능 공부하던 식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은 잘 못 알아듣지만 이제 그래도 시험은 잘 쳐야 되니까 거의 텍스트북을 완전 다 거의 외우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거의 수능 준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더니 학점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A를 받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 미스테리라고 저를 부르시더니 너무 말 시키면 말은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 치면 1등 하냐고 그거를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적응을 이제 시험을 치고 적응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언어의 벽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국 그냥 학생들하고만 어울리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많이 못 배울 것 같아서 제 대만 친구를 룸메이트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 친구는 어, 영어도 이제 미국에 좀 저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외국 친구랑 룸메이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또 학생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뭐 발런티어 활동 그리고 이제 인턴십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 영어의 벽을 극복해 나갔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 이제 1년이 지나고 이화여대를 다시 복귀를 할지 아니면 어, 인디애나를 계속 다닐지 이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화여대를 자퇴를 하고 인디애나로 편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주변에서는
뭐 이화여대도 좋은 학교인데 왜 굳이 어렵게 들어간 이화여대를 자퇴를 하고 가냐. 그냥 이화여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나중에 가면 되지 않겠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이 달랐던 게, 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 2년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 나이 때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는 그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과감하게 이화여대를 자퇴를 하고 인디애나로 이제 편입을 해서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어, 그 뮤즘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뮤즘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저는 그때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미술사 쪽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진로를 그 커리어를 그쪽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술사를 석사 박사를 해서 나중에 교수나 아니면 큐레이터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USC 공공예술로 석사 과정을 갔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으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저는 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기 중이랑 방학 때 계속 이제 뮤지엄이나 갤러리에서 일을 했었고요. 어,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약간 현실을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화려한 큐레이터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큐레이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따도 어, 굉장히 임금은 낮고 또 어, 약간 그런 막 무거운 그런 미술품을 직접 옮겨야 된다든지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뮤지엄이나 갤러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어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재정적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미술 쪽에 보다는 이제 재정적인 상황을 큐레이터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어,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할 만큼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음, 아무래도 나는 이런 현실을 내가 극복할 만큼의 그 정도의 열정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그 진로를 이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어,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때 이제 이웃 아주머니께서 로펌을 다니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너는 미술사 백그라운드도 있고 하니까 그런 IP 쪽 지적재산권법 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로스쿨을 한번 가서 그쪽을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로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어,
이때도 이제 다들 주변에서 미술사 쪽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투자했는데 미술사 버리고 갑자기 법적으로 가는 게 아깝지 않냐, 이런 말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 그때도 저는 별로 그거를 제가 미술사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미술사에서 배운 그런 미술품을 보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의 정치나 역사, 문화, 경제, 철학에 이렇게 연관해서 그 사물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로스쿨 가서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스타트업 컨설팅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처음에 로스쿨 가서도 굉장히 이제 좌절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로스쿨은 이제 그 미국 전국에 날고 기는 학생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학생도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내가 학부를 이제 학점도 잘 나왔고 학부를 잘 했으니까 뭐 로스쿨도 똑같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갔었는데, 로스쿨 첫 학기 때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낮은 GPA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로스쿨은 정말 다르구나. 여기는 학생들이 정말 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래서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럼 2학기 땐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지, 이러고 2학기 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2학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 때는 성적이 이제 잘 나왔겠지 하고 큰 기대를 안고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내가 정말 머리가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스쿨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서 제 어머니한테 2학기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로스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 그냥 집으로 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그래, 그럼 그냥 와, 짐 싸서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반응? 거기서 이제 저도 약간, 뭐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닌데?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약간 오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네, 약간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내가 세 번째 학기에 안 되면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다. 짐을 싸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세 번째 학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냥 무조건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나,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저희 학교에 있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어,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로스쿨에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어, 일반 그런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새로 이제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을 바꾸고 뭔가 좀 더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학기에 시험을 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이제 좀 뭔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안 되면 한국을 가든지 아니면 김치 타코 트럭을 하든지 뭐 다른 커리어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딱 봤는데 세 번째 학기에 GPA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로스쿨을 그만두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계속 다니게 됐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때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제가 그때 학기 중과 방학 때도 계속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일 경험을 쌓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로펌이나 회사에서 배우는 게 나중에 그 실무 경험이 커리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회 보드를 한다든지, 뭐 변호사 협회에 가서 발런티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열심히 쌓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스쿨 때 네트워크를 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닐 때 인턴십을 거의 이 제가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기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어, 약간 문화 차이에 조금 적응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어, 제 가치관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면서 그 미국화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로펌이랑 처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 굉장히 약간 놀랐던 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결혼은 했냐, 뭐 남자친구 있냐, 결혼 언제 할 예정이냐 이런 거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시고 뭐 소주는 몇 병 마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로펌만 아니고 그런 거를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솔직히 그런 인터뷰 질문을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어 약간 그런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문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해도 윗분이 아직 집에 안 가시면 눈치 보고 나도 집에 못 가고 약간 이런 문화? 어,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승진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거? 뭐 이런 점이 이제 저는 약간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나는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은 지적재산권법 쪽으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뉴욕의 그 IP로 쪽으로 칼도소로 LLM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저는 취직을 하고 일경험을 쌓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인턴십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학교의 커리어 어드바이저 분이 이제 저한테 인턴십을 아직 못 찾았으면 여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고 이제 그게 이제 유니버설 뮤직 그룹에서 인턴을 찾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고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 인턴십 인터뷰를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인턴십 인터뷰가 미국에서는 그런 별로 이제 심각한 질문을 많이 실무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턴십이기 때문에 인턴들은 아직 일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앞으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계획이 뭐냐 뭐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인턴십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실무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이상 굉장히 인텐시브한 인터뷰여서 굉장히 이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하다가 어, 이제 제가 솔직히 뭐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최대한 빠르게 배워서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을 좋게 보셨던지 이제 인턴십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밤낮 주말 없이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습득을 해서 어, 빨리 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이제 열정을 좋게 보시고 이제 제가 인턴십 끝나고 정규 변호사로 이제 채용이 돼서 법무팀에서 유니버셜 뮤직의 법무팀에서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했던 일은 그 벤더 딜을 많이 했어요. 특히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딜은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면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파이낸스, 데이터 시큐리티,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뭐 에드텍,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회사 내에서 쓰는 다양한 그런 그 툴들에 관련된 이제 딜을 제가 다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 그리고 뭐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최신 그런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어떤 게 있고 회사 내에서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거고 선호하는 그런 모델은 어떤 거고 선호하는 서비스는 어떤 거고 또 회사 내에서 그런 결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거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과 이제 스킬들이 현재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국의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미국은 일단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뭐 그냥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사라진 적도 있었고, 뭐 그냥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별로 봐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승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승진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라고 만약 지시를 내렸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방법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그 나은 방법을 보스한테 제시를 하되 왜 그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지 어, 그 논리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무조건 주어진 일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보다는 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플렉서블하게 대처하고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어,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데스크에서 내가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배경의 그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회사 내에서 이런 내 레퓨테이션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거, 이런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유니버셜 뮤직에서 그 사내 변호사로 커리어를 쌓으면서 제가 이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 저는 이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계속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아쉬운가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어, 그런 이제 아무래도 유니버셜 뮤직이 회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 내에 법무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이제 법무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백그라운드 스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더 큰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주변에 이제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그러면은 그런 테크놀로지 딜을 한 경험과 이제 스타트업들과 또 일을 한 경험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과 미국에 이제 일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스타트업 멘토링을 해보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이제 VC들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제 멘토링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제 적성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들을 미국 진출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만약 이제 아직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길은 있어도 틀린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또 제3의 길을 가면 되고, 또 제3의 길이 아니면 또 제4의 길을 가면 되고, 저는 새로운 길은 항상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만약 자기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일이 나한테 잘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가장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면서 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뭐 1에서 5까지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부터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1부터 트라이를 해서 옵션 2를 트라이를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게 실제로 트라이를 해보니까 좀 다르네, 내 적성에 안 맞네. 그러면 이제 옵션 2를 이제 트라이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계속 트라이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다른 길을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은 어차피 50대 50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안 될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이 만약 내 적성에 안 맞아도 그러면 다른 일을 또 시도해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 경험이 나중에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 follow your gut.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내 마음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내 마음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 내 자신을 항상 남이랑 비교하면서, 쟤는 나보다 더 똑똑한데, 쟤는 나보다 더 이쁘네, 쟤는 나보다 뭐가 더 많네, 항상 이렇게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부터, 좀 여기서 살면서 조금씩 배웠던 게,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는 방법?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더 나으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또 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항상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항상 후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내 자신을 믿어라. 내가 할 수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제 자신이 항상 뭔가 셀프 다웃이 생기거나 약간 두려움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항상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독였던 것이 제가 이제 커리어를 바꿀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용기를 잃을 때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마이크를 키시고 질문을 직접 해주셔도 좋고, 채팅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음, 다른 질문 나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네, 네네. 학교 다니실 때나 네네. 로스쿨 다니실 때도 계속 인턴십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하셨다고, 네. 병행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그걸 찾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하면서 학업이나 이렇게 같이 하실 때 뭐 어떤 식으로 좀 노하우 혹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걸 조금 적어보시면. 네네. 어, 인턴십을 찾는 노하우는 어,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미국에 제가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인턴십 기회를 찾으려면 네트워크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 물론 이제 제가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제 이런 아이비리그를 나왔다면 아무래도 좀 더 쉬웠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 네트워크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짬짬이 계속 그런 이제 제가 로스쿨 다닐 때는 그런 변호사 협회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런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들이 CLE 크레딧을 받으려면 뭐 그런 이제 뭐 클래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들끼리도 이제 그런 뭐 해피아워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런 뭐 스피커들 초대해서 패널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할 때마다 이제 제가 가서 어, 그런 이제 발런티어로 가서 이제 뭐 티켓 뭐 오는 사람들 참석자들 체크하고 이런 일을 했었고요. 어, 이제 그런 발런티어 일을 하면서 보통 이제 그런 변호사협회 임원분들이랑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발런티어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발런티어를 해주는 거를 굉장히 고마워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그런 커리어적으로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인턴십을 찾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변호사협회 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뭐 이런 인턴십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아는 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뭐 자기 펌에 인턴십 기회가 없더라도 자기 주변에 다른 아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턴십을 많이 찾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인턴십을 할 때 또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물론 자기 레주메에 자기가 제출한 레주메에 대해서는 100%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레주메에 있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인턴십을 하는 그 로펌에 관련한 미리 백그라운드 그 조사를 많이 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 로펌에서 뭐 일하는 뭐 변호사들의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그 변호사들이 그 전에 어떤 케이스를 담당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케이스들 중에 뭐 잘 알려진 케이스나 내가 만약에 일해보고 싶은 쪽에 케이스가 있다면 더 깊게 조사를 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당신이 예전에 일했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흥미롭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그냥 뭐 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왔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학생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런 이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어, 미리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런 사전 조사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그런 인턴십들은 보통 이렇게 급여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나요? 네, 음, 원래는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코트에서 이제 판정이 나서 앞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급을 해야 돼요. 네. 음. 여기 채팅으로 질문 하나 들어오셨는데, 네네. 네.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실 때 기존에 쌓아오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또는 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안감은 없으셨는지요? 또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신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어, 제가 이제 새로운 진로를 선택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존에 쌓아온 거를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버린다기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는 거 위에 새로운 걸 더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고 그런 뮤지엄이나 갤러리에서 일했던 경험,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배웠던 그런 사물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점이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로 일하고 지금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아쉬움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진로를 선택할 때는 항상 어 불안한 감정? '아 내가 이거를 새로운 길을 택했을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불안한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불안한 감정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항상 어 '내가 이런 불안한 감정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다른 커리어를 가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런 긍정적인 바이브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커리어를 바꿀 때 주변에서 대부분 99%는 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안 굳이 편한 사내 변호사 자리를 왜 굳이 포기를 하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다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내가 남들이 아무리 봐서 좋은 거보단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만족하지 않는 삶?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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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변호사시니까 미국 내 네네. 그렇게 유학이라든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분제 있지 않습니까? 비자라든가 이런 거. 그거 네네. 관련해서 조금 설명 혹은 현황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하거나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네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으로 미국에 오면은 비자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생으로 와서 이제 직장을 여기서 구한다고 하시면 처음에 이제 학생 비자로 와서 어 일단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면 이제 스폰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H1B로 많이 스폰서를 받아요. 그래서 H1B가 이제 그런 인플로이로 이제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 비자인데, 그래서 H1B 비자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H1B를 하면 제가 알기로 6년이나 7년 정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H1B 월크 비자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L 비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 비자는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 비자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내가 뭐 1년 이상 일을 했다가 미국 지사로 뭐 발령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워크 비자고요. 그리고 뭐 비자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좋은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 외국인 비자를 스폰서 해주려고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고, 그런 회사를 찾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만큼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한 인재인가,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비자를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인턴십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턴십을 일단 학생 때 학생 비자로 와서 인턴십을 하면서, 어, 그런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보이면 그 회사에서도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월크 비자를 줘서라도 이 사람을 계속 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 뭐지 저기 강의하기 전에 사전 질문 들어온 거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네네. 그거 간단하게 네네. 아까 얘기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직 어쨌든 좀 얼마 전에 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 이직 시점을 결정하는 때 뭐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점이요. 저는 시점은 글쎄요. 제가 딱, 이때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 멘토링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쯤은 이제 내가 그만둬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그만뒀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좀 다 됐고, 좋은 얘기 네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도 지금 혹시 있으시면, 어, 다른 질문도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네. 인사에서 강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